미월의 병화사주입니다. 병자년 을미월, 병오일 갑옷입니다. 미월의 병화니까 가장 먼저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을 돕는 금이 검수상생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됩니다. 토화는 각각 기구신이고 인성인 목은 한신이 됩니다. 사주 천간에는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수가 보이는데 이 자수가 미월의 병화를 지지해서 시켜주기는 어렵습니다. 운에서 임계수의 운을 만났거나 임계수 운을 돕는 경신금이 함께 검수상생을 한다면은 다소나마 병화를 시켜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월의 병화는 재관인 검수기운을 얻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되는데 이 사주는 아쉽게도 희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재사주입니다. 관이 있지만은 천간에는 비견이 연간에서 보입니다. 한신인 미월의 을목과 갑목은 병화에게는 오히려 화기를 더 보태주는 역할을 할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에서는 오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구신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든지 또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글자든지 같은 글자가 나란히 와 있다면은 그 연월일지의 궁을 참고해서 포괄적인 의미로는 역마로 해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의 이별수나 등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희용신 글자가 왔을 때는 그 순기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맞고 기구신처럼 이렇게 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미월에 오화가 사주 원국에 있는데 만약에 연지에 있는 유일한 용신의 근에 해당되는 자수를 총해버리면 이 사주는 그야말로 의지할 데가 없이 화기가 폭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수금이 용신일 때는 해, 자, 축, 진, 신, 유금이 운에서라도 만나주기를 바라지만은 자수 같은 경우에는 좌우충을 일으키고 축토 같은 경우는 충미충을 일으킵니다. 그나마 왔으면은 싶은 운은 진토, 신금, 유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수 정도입니다. 초년운은 비견운에서부터 시작했고 20대 청년기에는 겁재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0세로 무술대운으로 넘어와 있지만 실제로 이 사주가 정유대운에 유금이 와 있었던 겁재 정화가 와 있는 이 정유대운에 무술년에 살인 미수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4년의 형벌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아마 4년이라면은 무술, 기계, 경자, 신축, 이민 지금쯤은 출소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유대운이 지나고 30세가 되다 보면 다시 무술대운을 만납니다. 이 무술대운은 무술년에 그런 좋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10년간 무술대운이 시작됩니다. 이때 술토는 술토 속에 있는 신금은 정화로 인해서 힘을 쓰지 못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화와 무토가 유일한 용신의 근인 자수에게 정임합을 하거나 토곡수하거나 무게합하는 그런 오화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년과 후년이 되면은 오화에 해당되는 병호가
비견의 운인 병화와 함께 오고 또 다음 해에는 미토가 정화와 함께 옵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월의 정화가 대운에서 식신이 강하게 발달하는 가운데 다시 비견과 겁체가 겹쳐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운입니다. 특히 아무리 연지에 있지만 자수 속에 있는 임계수, 즉 정편관의 작용마저도 대운의 술토나 또 세운에 따라오는 오화에 의해서 총을 받는다면은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을까를 염려해야 될 정도로 보입니다. 이 사주의 부친은 자살을 했습니다. 병신 정유 대운을 거치는 가운데 아버지라는 글자인 희신을 사주 원국에서 운에서 왔다고 설정을 해보면은 사주 원국에 있는 병화와 대운에서 맞는 병화 정화가 화극금해서 재성을 극하는 분위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월의 병화 입장에서는 비견과 겁재지만은 아버지에 해당되는 경신금으로 본다면은 이 불은 전부 관성이 됩니다. 관이 가서 화극금 하기 때문에 아마도 자식으로 인한 많은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사자의 사주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친인 이 아들의 사주로 두고 봤을 때는 아버지의 삶이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인내하지 못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칭 좋고 나쁜 사주를 관찰할 때 좀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 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명리가가 이런 사주의 주인공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특히 젊은 나이일수록 반감이 있고 사주 명리의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오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세상을 40년, 50년, 60년 정도를 살다 보면은 운명의 두려움도 알게 돼 있고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저절로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젊은 사람을 상담을 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만 겨우 그 사람과 교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식 판단을 해서 몰아붙이면은 오히려 사주를 불신하게 되고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과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은 좋은 멘토를 만나서 본인이 더 이상 흉한 일을 겪지 않고 사주에 주어진 대로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 성장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